안녕하세요, 해날입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대학생 투잡으로 전자책으로 일주일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상에서 공개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전자책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써보고 싶은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무엇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지 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자책 쓰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내용을 써보면 좋을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글을 써내려 갈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 컨셉이죠.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전자책을 써내려 갈지 그것부터 잡는 것이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이디어, 컨셉 잡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더 우선시 여겨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 파악하기, 두 번째는 나 파악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내 전자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대, 20대, 30대 등 이렇게 연령층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청소년이나 대학생, 직장인 등 이렇게 업에 따라서도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대학생이라면 청소년이나 같은 또래 대학생들을 위해서 글을 써볼 수 있겠고 직장인이라면 대학생 또는 취준생들을 위한 글을 써볼 수 있겠죠. 처음부터 내가 이런 글을 써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시면 되겠지만 아직 내가 어떤 주제로 컨셉을 잡고 컨텐츠를 구성해 나갈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이렇게 먼저 타겟층을 정해두고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공부 방법이나 대학생활 꿀팁 또는 대외활동 합격하는 방법 등 대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취준생들이 가장 관심 있을 만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면접 잘 보는 꿀팁 등을 전자책 노하우로 작성해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직장인 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한다면 직장인 투잡, 직장인 워라밸 즐기는 방법 또는 주부 투잡, 주부 자기관리하는 꿀팁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연령대 또는 직업군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대상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타겟층을 정해 보았으면 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타겟층을 정하고 그 타겟층이 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대상을 파악했다면 그 관심사들 중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겟층을 대학생으로 정하고 대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정작 본인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내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투잡하는 방법에 대한 전자책을 쓰겠다라고 정했는데 정작 본인은 하고 있는 투잡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따라서 그 타겟층들이 관심 있는 것들 중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나 자신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타겟층을 먼저 설정하고 그 타겟층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대상을 파악한 다음에 그 관심사들 중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파악하는 이 3단계를 반드시 마친 다음에 아이디어, 컨셉을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마치셨다면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내용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자책을 작성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감만 잡혔을 뿐이지 그 감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또 막막하실 거예요. 종이책의 경우 서론이 좀 길거나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는데 전자책은 아무래도 주로 노하우가 위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그 핵심, 딱 그 구매자가 원하는 바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살짝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 컨셉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풀었을 수 있을지 그 방법만 아신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질문하기인데요. 질문하기라고 하니까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하기는 제가 실제로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대본을 작성할 때 또는 전자책을 작성할 때 항상 유용하게 쓰는 기법입니다. 질문하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컨셉에 관한 질문을 최대한 많이 떠올려보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투잡, 전자책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전자책을 써보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전자책은 누가 읽을까? 이 전자책은 왜 읽을까? 어떤 사람들이 읽을까? 무엇을 얻고 싶어 할까?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할까? 왜 투잡을 하고 싶어 하지? 왜 굳이 전자책을 쓰려고 할까? 전자책을 써서 뭘 얻고 싶은 거지? 투잡을 해서 뭘 얻고 싶은 거지? 직장인으로서 힘든 점은 무엇일까? 직장인으로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면서 어려움은 무엇일까? 직장인들은 어떤 투잡에 관심이 있을까? 전자책으로 투잡을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전자책은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쓰고자 하는 아이디어, 컨셉, 키워드에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하면 다 까먹으니까 종이에 직접 작성하거나 워드 파일에 적어보면 되겠죠? 이때 글을 쓰는 판매자인 내 입장에서 질문을 떠올리기보다는 구매자, 내가 타겟층으로 삼은 투잡을 하고 싶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좀 더 구매자 만족도가 높은 전자책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때 질문은 순서대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다 조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질문은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보시고 이때 질문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육하 원칙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되죠. 따라서 이 육하 원칙만 활용해도 6의 배수로 질문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전자책을 보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거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전자책을 쓰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투잡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벌써 18가지의 질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을 활용해서 질문을 최대한 많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일단은 자유롭게 질문을 작성해보세요. 이렇게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적게는 30개, 많게는 50, 60개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질문에 직접 답을 해나가면서 글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경험, 노하우, 사례, 일화들을 채워 넣으시고 내가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검색을 해서 서치를 해서 자료, 보충 자료, 참고 자료, 사진 자료 같은 것도 넣어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육하 원칙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질문들을 떠올려 보시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채워 넣어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초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질문들의 순서를 구성하는 것이죠. 바로 목차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목차는 시간순이라든가 단계순이라든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분명하게 구성을 해주시고 목차의 큰 틀을 세워보았다면 그 목차에 각각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하나씩 배열해서 순서를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전자책을 처음 작성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초고를까지 작성해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작성한 초고를 좀 더 읽기 쉽게, 좀 더 구매 확률을 높이는 그런 구성으로 나열하는 방법, 어떻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